그 잡 인터뷰를 할 때도 보통은 들어가서 인사한 다음에 첫 질문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경력 직원 인터뷰인 경우에는 보통 1대1 인터뷰잖아요. 맞아요. 집단 좀 인터뷰가 다르죠. 아니라. 네, 좀 그렇죠?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상 가능하다면 이런 질문 해보시는 거죠. 네. 먼저 오늘 인터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네. 굉장히 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 제가 이런 인터뷰 기회를 갖게 된 그 이유 네.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 라고 네. 질문을 던지게 되면 네.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제 이력서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서 첫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긍정적인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이 팁은 그 설득의 심리학을 지었던 로버트 네. 치알디니 네. 그분한테 직접 들었었던 거거든요. 아, 그분이랑 친분이 있으세요?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벌써 11년째 한국에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 워크숍을 네. 직접 들여와서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트레이너로 양성을 받았고, 예,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분하고는 예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그런 그 제안이었었어요. 아, 상대방 이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니까. 그렇죠. 와, 이거 완전 그거다. 그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영업 사원이 그 우리 경쟁품을 쓰고 있는 고객한테 가서 네.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왜 저희 경쟁사 제품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경쟁사의 장점이 딱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 혹시 경쟁품 쓰시면서 그 제품 쓰시면서 뭐 좀 불편했었던 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 단점을 생각해 한 다음에 그 단점과 우리가 새로 나온 신제품의 네. 장점을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없냐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는 거죠.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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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이거를 그럼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 이용하고 설문조사 같은 거 그 빕스 같은 데 먹으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하면 만족도부터 써 있거든요. 설문조사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쓰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그걸 쓰십니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분을 우리 쪽으로 더 가져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거 쓰고 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나면 네. 더 이렇게 브랜드를 스위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기도 말한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대화 방향을 결정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처음 물어볼 질문을 생각을 하고 가야죠. 그럼요. 중요한 미팅에는. 그래서 그 영업 직원들의 경우에 네. 보통 초짜인 경우에는 고객을 만나러 가면서 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가고요. 네. 정말로 그 수준이 높은 네.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내가 고객한테 무슨 질문을 던질까 네. 이걸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고객과 호감을 쌓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양질의 좋은 질문을 던져서 이분이 내가 그분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분이 조금 생각을 다른 방향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책은 훨씬 더 많은 팁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셨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네. 사람들은 뭐라도 좀 답변을 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나 실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고 나 당신의 이익에도 제가 케어를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다리를 먼저 놔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이 네. 그런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문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네. 혹은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는 네.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질문의 반쪽이고요. 네. 또 다른 반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관계, 특히 호감도를 높여줍니다. 아, 하버드 대학에서 네. 이 연구를 해서 그걸 국제 학술 저널에 이제 발표한 게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질문을 많이 하면. 그렇죠. 네, 질문의 획기수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질문의 종류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건 뭐냐면 네. 후속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질문 던진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네. 그 사람이 얘기 듣는 것 중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후속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네. 거고요. 저는 세 번째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네,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것도 찾아냈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 호감을 네. 이끌어낸다라는 거를 예상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질문 많이 하면 약간 멍청해 보일까 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많은 그 생각인데 질문을 한다라는 걸 내가 모르고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절반은 사실은 관계의 도구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유명한 네.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이제 grow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GROW 네. 인데 그게 이제 각각의 네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 G는 goal입니다. 목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팀원하고 어떤 그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한다.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그냥 보통 많은 회의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 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수첩에다 알아줬고 네. 그냥 돌아가서는 약간 서로 헤매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상사가 부하에게든 네. 네. 혹은 부하가 상사에게든 질문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고 쳤을 때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팀원들을 움직이기 할 수도 위해서. 있고, 예, 팀원이 상사로 옮기고 네네네. 네. 왜냐하면 상사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프로젝트 완성됐을 때. 네. 네. 보통 상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네. 아랫사람은 그냥 듣고서는 사실 자기도 잘 이해 못하면서 그냥 적는 거죠. 네, 그냥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장님, 제가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꼭 좀 잘 완수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네. 지금 부장님께서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림은 대략 어떤 겁니까? 뭐 음. 이런 거를 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물어보니까 리얼리티. 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네, 좀 네. 물어보고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세 번째는 O가 이제 옵션입니다. 선택안. 네. 그러면 현재 지점에서 그 골까지 가기 위해서 목표 네.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W가 way forward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선택안을 우리가 좀 뭐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명확한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뭐가 일이 잘 되면 모르는데 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명확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듣는 사람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의 도구들을 사람들이 몇 가지를 갖고 있으면 네. 업무를 하거나 뭐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적을 달성할 때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네. 질문을 할 수가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개 중에 질문이 더 나은 옵션인가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네. 사람들의 고민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 밀레니얼 세대를 저 책에도 적었지만은 네.
질문하는 세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가 뭔가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95년에서 한 2005년 네. 정도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말하죠. 네네. 바로 앞선 세대를 뭐 Z세대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네. 20대 네. 혹은 뭐 30대 초반 네. 이런 직원들과 사실은 많은 기업에서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도 네. 이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젊은 세대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그 세대차 때문에 나이 든 매니저나 네. 임원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뭐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다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왜 제가 야근을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굉장히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을 의문을 갖는 세대잖아요. 네. 이런 세대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일방적 지시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참여시키는 그러한 것이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에 뭐 임원분들이 네. 우리 팀에 혹은 뭐 우리 회사에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하시는데 보통 제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파워 있는 그 제안이 뭐냐면 그 팀원과 뭐 1대1로 네. 뭐 15분 동안 그 티타임도 좋고 네. 아니면 아니면 뭐 한 40분 동안 점심 식사도 좋고 근데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만 대화를 한번 이끌어가 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시면 보통 힘이 있거나 네.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나이가 젊거나 직책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싫지만 그냥 듣고 앉아 있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모든 자리가 갑자기 가르침의 자리가 맞죠, 맞아요. 발- 묻지도 않은 조언을 네, 하고 커피 먹다가도 갑자기 네, 네. 차 사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른들이랑 자리 피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점점 더 피하게 되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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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세대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소통에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소통에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자고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법, 내가 말 잘하는 법 이런 걸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소통에서 가장 하이 레벨 네. 기술은 뭐냐 하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살아온 그죠. 배경도 다르고 네. 네. 경험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예. 그럼 당연히 시각이 어느 정도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는 보통 그냥 침묵하고 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거나. 만드시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의 팀으로서 일하는 네. 기업에 그 임원진들이 그냥 CEO하고 다 항상 동의한다.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네. 국내 이제 한 대기업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네. 네. 이제 그 상무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 상무님께 최근에 뭐 이런 프로젝트 하시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네. 상무님이 전 그 아주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는 그 박 과장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박 과장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질문이긴 하지만 네. 자기가 잘 됐다라고 먼저 얘기해놓고서는 의견을 물어보면 어느 과장이 거기서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무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박 과장이라도 네. 잘 된 것 같은데요? 라고 네. 그냥 생각 없이 답할 것 같다.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네. 박 과장 우리가 올해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만약에 우리 둘이서 내년에 또 똑같은 혹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면 네. 어떤 거는 이번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네. 어떤 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네. 라고 해서 질문의 시제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바꿔버리면 그 부하 직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상무님 이번에 이런 거는 되게 좋았고 네. 근데 내년에 이런 거는 한번 저희가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네. 피드 포워드 앞으로 앞으로 벌어질 어떤 가상적 상황을 정해놓고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들의 그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조금 더 마음이 가볍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겠다. 네. 그거는 책임을 안 묻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안 묻죠. 안 일어난 일이니까.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그 내년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서에 있을지도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고.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상적으로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뭐 행사나 이벤트나 뭐 프로젝트는 네.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뭐 내년에 한다 뭐 이런 예, 거는 뭐 3년 뒤에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3년 뒤에 그렇죠. 이렇게 아주 미래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상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한 상황. 뭔지. 아,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사고과를 앞둔 네. 분들에게도 보통 12월이 만약에 인사고과라고 하면 네. 한 7, 8월쯤 그 상사분한테 찾아가서 네. 면담 요청을 한 다음에 네. 피드 포워드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사님, 네. 제가 팀장 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저는 더 나은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보셨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 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네.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아.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좋은 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주겠죠. 그러니까 피드 아. 포워드를 주겠죠. 네네. 의견을 주면 그거를 그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가 인사고과에서도 좋은 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외사항을 물어보라는 거죠. 예외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최근에 그 뭐 출장이나 그 저 휴가로 네.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가 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걸 캔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캔슬. 네네. 네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아내하고 당연히 여행을 갈 거라고 아주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무조건 확정하는 옵션을 아, 선택하면 네네네. 값이 싸거든요. 아, 그쵸. 아, 그쵸. 막 호텔 이런 네. 거. 예.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여행을 앞두고 몇 주 전에 아내 회사에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네. 그걸 전부 다 취소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150여만 원을 네. 그냥 못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제가 그 호텔 측으로 이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첫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내가 이 캔슬을 하면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다. 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아내 회사에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네. 못 가게 됐는데 약간이라도 페널티를 네.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그 호텔 매니저가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전체를 다 그냥 돌려주는 아, 그런 게 진짜요? 됐거든요. 네. 아. 제가 그런 경험을 꽤 그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무슨 원칙이 있지만 원칙은 네.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제 어떤 그런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혹시 예외는 없는지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그것 좀 저 페널티 물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할 때 혹시 제가 그 페널티를 조금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약간은 그 존중하는 자세로 네.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이상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아끼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사례가 단편적인데 네. 이거를 약간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화해서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걸 그렇죠. 포함한다든지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상대방을 약간은 조언자라거나 네.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렇게 포지션하는 그런 그 질문이 이제 가능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전문용어로는 겸손한 질문이라는 네.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혹은 저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라는 이런 그 문장들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마찬가지로 네. 백화점에 가서 값을 안 깎아주잖아요. 정가제. 안 깎아주죠. 네. 백화점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집에 냄비 세트를 사려고 네. 했는데 20% 세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항상 떠올려 본 거죠. 혹시 예외 조항이 있을까? 그래서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를 찾아가서 그냥 네. 일반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를 찾아가서 제가 이 냄비가 너무 마음에 들고 다행히 세일이라서 사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 라고 했더니 실은 매니저한테 세 세트는 30%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30%를 이제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네.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다급해지잖아요. 다급해지죠. 원하는 게 맞아요. 명확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바로 직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지,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듣기를 잘한다. 우리가 이제 저 소통에서 듣기가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쌓는 데 네. 있어서. 그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거를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아, 이런 그 네. 기술인데 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약간은 대화를 속도를 중간에 살짝 늦춰주는 겁니다. 아. 네. 더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게 제쳐하는 아니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거 뭐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선생님 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실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혹시 좀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질문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온 사람한테 보통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상대방은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죠. 그렇죠. 질문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네. 질문을 통해서 공을 던지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좋았던 점은 뭔가요?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꼭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가장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때요? 좋습니다. 편집자님 괜찮아요? 된대요. 네, 된대요. 이거 위즈덤 하우스에서 섭외를 해주셨고요.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런 주제로 좀 하고 싶은데 좀 괜찮은 분이 누가 있을까? 사실 처음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저한테 그 출간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출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방송.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 네. 제가 아직 뭐 책 쓸 정도로 네. 그렇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나. 저자님 모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내용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요.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